자, 그러면 이제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두 가지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우리 어디죠? 퀴즈에 올라올 건데 퀴즈는 오늘까지만 볼 거예요. 오늘까지만 퀴즈고요. 나머지는 이제 실습으로 다 갈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퀴즈에는 뭐가 올라와 있냐면 12가지 분석 기법을 이제 체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이따가 풀고 가셔야 되고, 퀴즈로는 요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하는 실습입니다. 자, 제가 문제를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푸시면 돼요. 물론 이제 뒤에 답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간을 드리고 이제 그거를 체크해서 또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만족도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자, 만족도 분석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합 만족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만족도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기 몇 개 데이터 한 100개 정도만 뽑아서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문제가 뭐냐면 재학생의 만족도가 50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게 문제예요. 자, 분석해 보세요. 다 됐죠? 자,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한 다음에 제가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자, 총 데이터는 몇 명이에요? 데이터 몇 개? 평균 49.98점. 거의 유사하죠?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편차 말고 표준 오차 1.2점인데 우리가 곱하기 2 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니까 2점. 그러니까 48점까지가 대충 경계선이 나겠네요. 아, 충분히 귀무가설이 맞네. 50점 안에 들어가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통계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죠. 뭘 보면 돼요? 바로 얘가 뭐가 맞을 확률이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귀무가설은 뭐예요? 뮤가 얼마예요? 귀무가설은. 귀무가설은 뭐예요? 중요한 건 귀무가설이잖아요. 뭐예요? 재학생 만족도 평균이 얼마라고요? 50점이냐? 이거 우리가 검증한 거 아니에요. 귀무가설은 50점이다. 연구가설은 50점이 아니다. 이걸 결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귀무가설은. 왜냐면 P-밸류를 해석하려면 귀무가설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귀무가설이 탈락됐는지 채택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P-밸류는 0.990이에요. 거의 100%죠? 뭐가 맞을 확률이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근데 귀무가설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석하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귀무가설은 뭐예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앞에 점수가 있으면 이 점수가 맞다를 검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목이 뭐예요? 재학생 만족도가 50점인가요가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족도가 50점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야 되니까 귀무가설은 항상 뭐라 그랬죠? 이퀄. 연구가설은 이퀄이 아니다. 이게 항상 귀무가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귀무가설은 무조건 같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50점이 맞다. 이게 귀무가설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자, 칼로리입니다. 분석 들어가서 평균 비교, 그 다음에 1포번 T검정. 칼로리 집어넣고요. 칼로리가 500이냐? 해서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뜨죠? 자, 얘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0.078이에요. 뭐가 맞을 확률이요? 자, 뭐가 맞을 확률이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0.078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0.05보다 커요, 작아요? 0.05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귀무가설이 채택됐죠. 무슨 말이에요? 500칼로리다라는 거죠. 맞죠? 귀무가설은 뭐예요? 500칼로리입니다가 귀무가설이잖아요. 근데 귀무가설이 맞냐라고 우리가 검증해봤더니 0.078, 0.05보다 크죠? 따라서 귀무가설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못하죠, 지금?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맞다. 뭐예요? 500칼로리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양측 검정일 때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했어요?
단측 검정으로 갔죠? 자, 원래 얘가 정상대로 가면 이퀄입니까? 이퀄이 아닙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딱 보고 500칼로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뭘 보고 하냐면 작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죠. 그러면 좌측 검정이죠. 뭐가요? 얘가 좌측 검정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누기 2분의 1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0.078을 나누기 2분의 1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0.039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기준에 따라서 얘를 0.0으로 이만큼 옮겨주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앞에 잘 보세요. 원래는 0.025일 때의 기준점입니다. 얘가. 우리가 양측 검정할 때는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0.05로 바꾸는 건 뭐냐면 이만큼 당겨요. 즉 뭐냐면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만큼 당겨주는 거죠. 기준점이. 이 기준점이 이만큼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0.039인데 0.025보다는 큰데 0.05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좌측 검정이면 얘가 차이가 있게 되고 양측 검정이면 차이가 없다라고 표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는 주제가 작다, 크다냐 아니면은 같냐, 같지 않느냐인데 앞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같다, 같지 않다로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는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예제를 한번 드린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만 해보고 나중에 우리는 같다, 같지 않다로만 주로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나누기 2분의 1로 했을 때 이렇게 가설 검증이 정반대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 주제를 잘 잡아야죠. 같냐, 같지 않느냐, 아니면 작다, 크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연구 가설 검증할 때는.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까요? 지속 효과가 5시간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정답.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커요? 작아요? 아니면 커요? 아니면은 같아요? 물어보는 내가 잘못인 거죠? 자,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중요한 건 뭐예요? 가설이 뭐냐? 귀무가설이. 자, 뭐뭐 이상이다 그러니까 귀무가설은 작다가 돼야 되죠? 우리가 크다를 보고 싶은 거니까. 귀무가설이 작다. 이렇게 볼게요. 뭐 평균 이런 건 보시면 되고, 일단 중요한 건 뭐죠? 유의수준. 유의수준이 0.111이죠? 뭐가 맞을 확률이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뭐죠? 귀무가설이 위에 보니까 5시간보다 절대 크지 않다. 5시간보다 같거나 작다가 귀무가설이 되죠. 그게 맞을 확률이 어떻게 돼요? 11.1%인데 나누기 2분의 1 해줘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거의 0.056이네요. 조금 모자라네요.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데이터 개수가 40개인데 좀 더 해주면 차이가 나올 거예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데이터가 40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지 40개보다 좀 더 많아지면 100개 정도까지 하면은 아마 이 값이 조정이 될 거예요. 왜요? 분포가 줄어드니까, 오차 범위가. 그죠? 이제 이런 걸 보고 데이터 개수를 늘려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물론 이제 사전에 아까 전에 본 것처럼 그런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걸린 거예요. 여기. 원래는 어떻게 돼요? 0.02로 하게 되면 여기 걸리는 건데 이쪽에 걸리죠? 이쪽에 걸리는 건데 요만큼 걸려서 우리가 되는 거죠. 아깝죠? 물론 여기 걸리면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는데 그죠? 요만큼 옮겨도 어떻게 돼요? 거의 경계선에 걸렸네요. 조금만 더 데이터 옮기면 여기가 한 요 정도까지 갈 것 같아, 이제. 그죠? 이제 이런 걸 딱 보면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통계하는 사람들이면, 뭐가 어떻게 되겠다, 데이터가 조금 더 늘리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게 이제 감을 잡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되셨죠? 이제 이런 미묘한 차이들을 보이시죠? 이제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아니지,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커트라인이니까. 이 커트라인에 어떻게 돼요? 왼쪽에 들어갔어요? 오른쪽에 들어갔어요? 왼쪽에. 요 범위 안에 포함이 됐잖아요. 자, 얘가 0.05보다 커요? 작아요? 2분의 1로 했는데도 0.05보다 커요? 작아요?
크지요. 크면 뭐가 맞을 확률? 0.05보다 크면 무조건 뭐가 맞을 확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그러니까 5시간보다 커요? 아니면 작아요? 5시간 이하. 크면 안 되지. 귀무가설을 채택했는데 크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귀무가설을 채택했잖아요. 0.05보다 크니까 귀무가설이 맞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귀무가설이 이거잖아요. 전체 5시간보다 이하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커트라인을 5시간까지 보겠다 이거예요. 요 커트라인이 넘어가면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5시간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요 커트라인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야, 요 정도까지는 오차범위야. 오차범위가 뭐죠? 샘플을 내가 40개뿐이 안 뽑았기 때문에 요 정도 차이가 있는 거지 샘플을 더 뽑거나 더 많이 뽑으면 변화가 있을 수가 있을 거야 라고 보는 게 오차범위잖아요. 오차범위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커트라인.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계속 임계치. 임계치를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근데 그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가 P밸류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P밸류의 임계치는 항상 뭐라 그랬죠? 0.05. 0.05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이 틀렸다. 0.05보다 크면 귀무가설이 맞다. 기준이 변하지가 않죠, 앞으로는. 그래서 0.05만 딱 보고 이제는 무조건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그래서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0.05 끝. 그거보다 크다? 그럼 귀무가설이 맞다. 0.05보다 작다? 귀무가설이 틀렸다. 앞으로는 계속 여러분들이 이 기준만 가지고 계속 해주면 돼요.